헤어리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남천동 방송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전부 구군이 몰려온다. 그리고 한미 협상하면서 어디선가 이렇게 뭐 운대가 몰려든다 이런 얘기, 그 나라가 잘 된다, 연속력이 나가 떨어지고, 이재명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채널에서 좀 나오고 있었는데, 지난주 그 남천동 헬마우스가 하는 얘기가 내가 요즘 생각하는 게 딱 맞아갖고 글을 했어요. 평소 김동열 선생님도 말을 하는 것처럼 그 지리적 위치가 사실은 전부다. 라는 얘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뭘 해먹고 살까 이런 거를 사실은 3년 전, 4년 전 생각하면 조국이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응? 어차피 그 시절 학부모들 다 하던 거 별거 없이 그냥 했을 뿐인데 좀 기득권에서 편을 안 들고 좀 개혁하자 했다는 죄로 이 여고생이 일기장을 뒤지지 않나 그 무리 안에서 그러고 그렇게 온 가족을 독립을 내는 그런 야만적인 거를 보면서도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다들 조용하고 검찰은 어쩔 수 없어 사법에서 미움받으면 어쩔 수 없어 조심해야 돼 그런 심리로 문통이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결국 막지 못하고 역사의 큰 그림일지 그렇게까지 희생을 당해서 이제 진짜로 개혁이 안 될 건데 개혁이 되는 건지 바뀌는 건지 참 조금 가족 종일시 야당 정경심 교수 미안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아니면 지금 들어 생각하면 김태형 소장 말처럼 문통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분명히 있고 뭔가 갈등 상황에서 나서서 조정을 하거나 싫은 말을 돌파하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다 이거죠. 당연히 문재인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노통 돌아가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재조사하고 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상주 입장에서 입국 다물고 근사하게 폼 잡는 뭔가 비련의 그 이미지 연출 문통은 그게 다였어. 그게 다였어. 김태용 소장이 얘기 정리해주기 전에 문통 임기 초에 지지율 좋고 그럴 때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그 좀 약간 쎄했던 이야기 하나가 어렸을 때 얘기를 대통령 이제 당선하면서 얘기하면서 좀큰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했더니 그 대통령이 초등학교 다니는 저학년일 때였는데 칼을 잘못 써서 손톱을 크게 베었다. 엄지손톱 여기를 저 손톱도 많이 다치면서 크게 베었다. 근데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그 상처를 꽁꽁 싸매서 안 다칠 척하고 꾹 참고 한동안 뭐 나중에는 아셨겠지. 알았던 것 같은데 한동안 참고 뭐 한 달 이상 이렇게 무통을 참았던 그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었는데 음, 초등학교 저학년 애 아빠로서 애가 아무리 막으려 한들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엄마가?
아빠가. 물론 옛날 아빠, 그 시절의 아빠는 다르겠지만, 엄마도 다를 수 있고 하지만, 느낌이 뭔가 관심을 많이 받고, 음, 사랑 넘치는 그런 건 아니구나. 물론 이제 대학교 가자마자 시험 보고 약간 지표 운동하고 옥중에서 당선 합격 발표 소식을 알고 여러 가지가 있고 특전사 출신이기도 하고 뭔가 든든한 아들이지만 약간 학부모로서 그 큰 상처를 꽁꽁 싸매는 아이를 몰랐다? 이건 나로서는 내 제백이 다쳤는데 내가 그걸 한 달 동안 모른다? 상상할 수 없거든. 그 부분이 약간 뜨악했는데 쎄했는데 김태형 소장 말처럼 지금 결론 난 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갈등, 싫은 소리 듣고 싫은 거,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고자 하는 책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다. 어떻게 보면 노통 어떤 시대의 영웅을 만나서 고생한 거지. 이 다 빠지고. 아무튼 그렇게 19년도 그러면서 조국 당하고 하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이 사단 역사가 어떻게 될 거냐. 인구는 계속 줄고 사실 2, 3년 전 보면 저 새끼들 분명히 윤석열, 김건희가 해먹는 건 뻔하고 그들은 당연하고 그 외에 떨거지들도 모든 각 지방의 호족들 이 새끼들도 당연히 분명히 대통령 투표 선거운동할 때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와서 보여준 것처럼 나 무식한 사람이에요. 나 가서 알아서 먹을 테니까 각자 다들 알아서 능력껏 해먹어 라는 표시를 이신전심으로 기득권 애들한테 다 한 거란 말이지. 그 힘으로 당선이 되었고 해먹고 있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세계는 오픈 AI 나오고 막 이러면서 예, 우리 애들이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대가 뭘 해먹고 살지 이러면서 이제 피크 코리아가 애기가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우리 지금 혹시 지금이 우리나라의 최전성기 아닐까 이제는 내려갈 길만 있는 게 남은 거 아닐까 이런 이야기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 요즘 물론 이제 1주년이 다가오는 12.3 내란 처벌은 이제 진행 중이고 모두 알다시피 그 중요한 길목을 방해하고 있는 사법부 잔당 마지막 남은 사법부 입법 민주 선출 세력이 장악했고 반이다. 이것도 이재명 야당 시절에 처음 된 거예요. 입법부를 장악했고 행정부를 장악했어요.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택도 없는 거부권, 무식한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적용이 안 되는데 이제 행정부가 장악이 됐어. 대통령. 그래서 조선시대 사화처럼 진짜로 기득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일거에 척결하자는 계엄을 시도한 거. 그래서 계엄이 윤석열과 김건희 일당이 아니고 계엄을 아니 계엄의 배후 세력은 기득권이라 이거죠. 이게 진짜로 법이 바뀌고 그게 행정부 통해서 반영이 되면 내 이득을 잃을 것들이 많은 사람들. 그게 보이는. 근데 이제 진도는 천천히 나가고 있지만 차곡차곡 성에는 안 맞지만 분명히 되고 있단 말이죠. 조이대부터 해서 결국은 직위원도 다 결단 날 것이고 여하간에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그대로 두지는 않는다. 입법과 행정이 결합하면 사법부 못 버틴다. 바뀌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되고 있는데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핵잠수함이 툭 들어왔어. 이거는 어, 미국과의 관계에
근본적인 갱신,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물론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까지 노통의 주창대로 중간자적 입장에서 거래,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지 않는 어떤 스위스를 지향하는 어떤 중립국 스탠스가 아닌데, 완전히 미국 편이란 말이지. 이 위험은 있지만, 겉으로 뭐 립서비스일 뿐이지 완전히 미국 편을 들기로 한 건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다. 공교롭게도 딱 중국과 미국의 이익이 부딪히는 경계선이 한반도고, 게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서방 자유진영, 서방 세계의 병참 기지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본 정도가 조금 개기는데 걔네도 생산력이 많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위치의 가치가 재발견 이미 의사결정자들 국제적인 미국과 우리나라, 중국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의 포지션이 결정이 됐다는 느낌이 들고 거기에 AI의 국가적인 지원으로 뭔가 세계 3위 26만장 이러면서 먼저 기반 AI 활용을 위한 기반 뭐 천만장은 아니지만 기존에 그래도 만장밖에 없고 이랬었는데 26만 그야말로 글로벌 3위로 올라가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기반 금비 경쟁의 요소가 있는데 무조건 한다 뭔가 여러 가지가 게다가 K 컨텐츠 민주주의의 희망 롤모델 뭔가 달라졌어 내란을 하고 투표를 해서 새로 대통령을 뽑고 그 오는 지금 1년 남짓한 과정에 구체적 위상, 자리매김이 달라졌다는 아직 그게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널리 홍보가 안 되고 오픈해서 밝히지 않지만 핵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을 준다는 건 승인했다는 건 이건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거 엄청난 변화다. 그야말로 거기에 지정학적 위치, 시베리아 철도 연결 이런 거랑 되면 진짜로 내 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내 먹을거리가 어떤 동남아시아 배우지 일본까지 중국 다 배우지들을 종합해서 아우르는 어떤 매니저 역할 또 중국과 바로 직전에서 교류를 하는 교두부에 딱 자리매김하고 있는 뭔가 대한민국 기분이 상승한다 뭔가 올 때가 맞는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게 돼요. 그게 피보다까지는 없지만 상당히 요즘 뭔가 그러지 않나? 나만 그런가? 음, 진짜로 철도가 연결될 수도 있겠다. 북미 수교하고 또 국내적으로 흔들리기 전에 북한이랑 빨리 도장 찍었으면 좋겠는데 그 여유를 버텨줄 수 있을지 트럼프가 앱스타인 파일이나 이런 걸 잘 버티고 넘어갈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네. 네. 근데 지금 북은 우리나라 올 때가 멀다. 북은이 몰린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특유의 그 개구짐 이런 거가 외교 무대에서 굉장히 빛을 발하고 굉장해. 외교도 이렇게 잘할 줄이야.
행정은 잘하는 건 다 알고 있었지만 외교까지 이렇게 찜져 먹을 줄이야. 오늘 얘기는 이거였고, 아,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화면이나 자료, 다른 뭐 유튜브에서, 다른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보여주고 싶은 자료, 사진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에 글을 어떤 토픽을 정리하고 그 글에 영감이 된 어떤 이벤트 영상이 맨 밑에 있고, 영상이나 어떤 뉴스가 있고, 그거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말로 하는 영상, 링크. 이게 이제 지금 순환 구조고, 그 블로그의 주소를 유튜브 영상에다 달고 서로 계속 순환할 수 있는 구조. 이게 이 모양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뭔가 화면을 좀 보이고 싶은 욕구가 생겨갖고, 내가 어떤 화면을 보여주면서 캡션을 써서 같이 하든가, 아니면 그 화면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는, 이걸 봤더니 결국은 OBS 프로그램을 써야 되고, 보니까 완전 무료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좀 설치한 다음에 좀 내용을 보고 있어.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래서 조만간 지금 11월이니까 올해 안으로는 한번 듀얼 모니터 체계에서 내 화면과 화면을 보여주는 거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인사로 갔다가 화면을 줄이고 메인 화면을 얹어서 거기에서 화면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유도를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올해 안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네. 하다 보니까 늘게 되네. 예. 소리도 딱 요체계로 두니까 뭐 내가 전문 방송인 아니고 서야 이 정도로 소리 나오면 안정적으로 되는 것 같고, 안정적으로 소리가 들어오는 안을 찾은 것 같고. 얘기할 건 진짜 계속 아직 많은데 빨리 최근에 나온 게 교사의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이게 또 박정희 전두환 때 군대나 학교나 이런 데서 관제 데모, 관제 투표를 하니까 그런 그 나쁜 영향을 하지 말라고 8.7헌법에는 정치적 중립을 박았지만,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올바른 자세를 거쳐서 가르쳐야지 그냥 정치적 의견을 거세해버리는 효과를 의도한 건 아니야. 개헌되면 이제 나올 테니까. 올바른 정치적 의견. 음, 사람은 정치적인데 정치적 의견이 없는 사람은 바로 사람이 아니고, 선생은 사람이 아니고 비인간으로 대우하면 당연히 안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새벽 배송은 여전히 계속 나오는 주제고, 상황의 서비스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 노동자끼리 싸우거나 노동자와 서비스 고객이 싸우는 게 아니고, 적정한 비용을 투자하고 사람을 투입해서 덜 힘들게 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데, 왜 그 힘들게 개인이 고정적으로 야간 노동을 해야만, 아, 그 야간 노동을 하게 새벽 배송을 구성했느냐 문제죠. 새벽 배송도 교대 이틀에 한 번씩, 사흘에 한 번씩 하게 여러 명 해놓고 기본급 해놓고, 이 서비스가 그렇게 중요하면 투자를 더 많이 해서 그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시스템, 안정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구성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느슨하게 구성해 놓고 사람이 다 몸빵하게 만들어 놓고 이득만 팡만 받는, 그게 문제야. 제대로 해. 사람 많이 써서 안 남아? 지금 남는 게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남는 거란 말이야. 요즘 주요 나쁜 놈들의 영장 전담 판사라는 그 사건들에 의해서
계속 막힌 그런 걸 보면서 답답하지만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세상은 천천히 바뀌고 그런 차원에서 힘을 내야 한다. 전혀 답답할 일이 아니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고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고 검찰의 보안 수사니 보안 수사 요구이라는 게 작살나는 것처럼 사법부 니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 조이대를 비롯한 그 법비 법꾸라지 너희들의 활약상은 덕분에 이제 잘 알게 되었고 너희들을 어떻게 처단해야 되는지는 이제 알게 됐어.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치지 않고 민주주의, 내란 청산,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것들은 단판 승부가 아니다. 힘내자. 음, 네, 여기까지.